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 정책 방향 현장 목소리를 듣는 대국민 토론회를 직접 주재하기로 했습니다. 보안 수사권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 당권 경쟁과 징계 정치로 내홍이 깊어지는 각 당의 분위기까지 정치권 이슈 자세히 살펴봅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23일로 예고된 부동산 토론회를 앞두고 이 대통령이 SNS에 직접 부동산 관련 쟁점들을 거론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심상치 않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토론회에서 어떤 이야기 오갈까요? 일단 대통령의 특유의 스타일이 나왔다. 예. 국민들과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설득도 있고 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보유세와 관련된 부분,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올릴 것이냐, 예. 이런 부분들이 아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다주택과 그다음에 지금 1주택 이 부분과 관련된 어느 정도의 또 차등을 둘 거냐, 이런 부분들도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좀 유심 있게 보는 것은 청년 이 대출과 관련된 부분. 요즘 LTV라고 해가지고 70% 정도를 주는데 실제 은행권에서는 지금 그 수준에 안 되는 정도, 그리고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들도 좀 예. 나오고 있다고 해서요. 실제 청년 민심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이야기가 있을지 이런 것들도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을 직접 설득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 토론회 자체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미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때 부동산 정책 관련하면서 세제에 문제가 있다. 보유세가 낮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기용범 정책실장도 비슷한 취지로 얘기합니다. 성과급 그리고 인상된 임금이 부동산으로 흡수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말이 정상화라는 거지 실제로는 부동산 세제를 올린다. 이제 그런 의미를 보이는 거죠. 정책실장과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세금을 올리겠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부동산 토론을 여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로 그냥 올리게 되면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적어도 국민과 소통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한번 해봤다라는 그런 절차를 만들면서 결국은 세금 올리는 게 아니겠느냐, 즉 답을 정해두고 하는 토론회가 아니겠느냐라는 저희는 그런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이 토론을 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자 23일 과연 어떤 토론회가 될지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보안 수사권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가 열려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금 진행이 됐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의회에 숙고를 바란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좀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안 그래도 이미 중수청, 수사청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 10월 2일 날 이미 개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놓고 보고 역순으로 날짜를 따져보면 일정 부분 좀 늦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안 수사권과 관련된 것은 정확하게 폐지한다라고 하는 대원칙 속에 보안 수사 요구권을 좀 강화하는 형태로 지금 이 대안들을 제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그동안 우리가 검찰 수사를 지켜봐 왔습니다만 김건희 여사를 국민들 눈앞에서 대놓고 빼주고, 그다음에 과거에 김학의 영상 누가 봐도 법무부 차관의 얼굴을 명확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내부인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무마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그대로 국민 앞에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너무나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번 검찰개혁의 어떤 요소로 작동되기도 했는데 예. 그러한 잘못된 부분을 경찰이 또 반복할 경우에 도대체 어떻게 견제할 거냐. 이 부분과 관련돼서 보안 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의견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좀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차제에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추진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나타나면 나중에 선거 때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커질 경우에 또다시 유탄을 맞게 되고 또 그 개혁의 성과가 또 반감되고 다시 도돌림표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이번에 할 때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좀 해서 국민 여론과 함께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이 와중에 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이 일어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보안 수사권 폐지 자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보안 수사권이 없다 그러면 사건이 경찰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어떻게 암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장윤기 사건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경찰 수사팀 6명 등 수사팀장 그리고 장윤기의 아버지 그리고 광산 경찰서장까지도 오늘 입건됐다 그러는데요. 이렇게 많은 10여 명의 경찰 인력이 사건을 덮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검찰 보안 수사권이 없었다면 이 실체를 밝힐 수가 있었겠느냐. 검찰이 CCTV를 다시 포렌식을 해가지고 증거를 찾았습니다. 원래는 경찰에서는 CCTV, 화물트럭에 나오는 CCTV죠. 거기 있는 증거에 대해서 이제 의심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검찰에서는 이게 이상하다 해가지고 디지털 포렌식 팀에 넘겨서 업스케일링을 했더니 거기에 보면 차 문을 열고 그 여자아이를 납치를 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 흔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강간 목적 살인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중요한 증거를 검찰이 찾아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검찰의 수사 역량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검찰의 수사 역량을 빼앗고 경찰에 몰아줘서 독점을 시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사권은요. 기존에는 경찰과 검찰이 둘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 수사권 남용 문제가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검찰의 수사권 남용만 문제 삼으면서 그걸 제외하면서 경찰이 독점 수도를 해주는지 그것도 납득할 수 이유가 되지 않거든요. 예. 그런 문제도 있다. 그러면 경찰에 만약에 수사권을 다 몰아줘서 독점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경찰은 이걸 남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경찰도 나쁜 마음 먹으면 수사권 남용할 수 있다. 심지어는 장윤기 사건처럼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현실인 건데 왜 이거를 무시하고 통과시키려 하는지 이게 지금 검찰의 보안 수사권 문제가 국민의 민생과 생명을 다루는 이런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져야 하는데 민주당 전당대회 소모품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지금 이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국민들은 민주당에서 굉장히 실망하고 있을 거다 지금 그래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로 경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면서 민주당 당 내에서도 조금씩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원래 보안 수사권 폐지는 전체적인 원칙으로 저희들이 계속 관철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예. 최근에 이런 장윤기 사건으로 인해서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게 능사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일부에서는 뭐 이 특정한 사건, 특히나 아동이나 성폭력이나 살인 사건,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정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안 수사권을 검찰에 그대로 그 분야에 한해서는 남겨둬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반면에 정치인 사건을 검찰이 못하도록 정치검찰이 그동안 문제였으니까 정치인에 대한 사건을 검찰이 할 수 없도록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만 철저하게 검경 수사권 이 논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민생 사건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그냥 가자라고 하는 이제 주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는 어떤 방식으로 이것이 결정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국민 여론과 함께 가지 못하면 나중에 국민 피해가 굉장히 커졌을 경우에 그 유탄을 결국 이 민주당이 맡게 될 것이고 또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도 맡게 될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안 하느니만 못한 개혁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철저하게 마지막이라도 귀를 좀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보안 수사권 폐지를 막기 위해 지금 총력전에 나선 분위기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고, 그리고 당 차원에서 지금 자체 보안 수사권 존치법 발의를 예고하기도 했죠. 네, 존치를 위한 법을 입법 예고를 좀 한 상태입니다. 예. 과연 어떻게 나올지 좀 최종적인 그 안을 좀 봐야겠습니다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퇴 여부는요. 저희가 지난번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하면 돈 적이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청와대에 얘기했는데 청와대에서 이를 반려했다는 얘기가 한번 돈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고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측에서 얘기는 했었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가 돈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보안 수사권 이 문제를 강력히 추진해서 민주당에서 통과시키게 되면 지금 본인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그런 이제 역사적 죄인으로서의 그런 모욕을 딱지를 받는 것이 두려워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겠냐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보고요. 지금 경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엄청나게 막강합니다. 예. 치안 유지권도 독점하고 있고 정보 수집하는 역량도 독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수사권까지 독점하는 이렇게 독점하는 권한을 가지게 되면 역대 건국인의
최고로 강력한 경찰이 탄생하게 되는 건데 왜 경찰 이렇게 강력한 거대한 경찰 탄생하는데 경찰은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지 왜 권한의 남용이라든가 오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말씀드리고요.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최강욱 전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언론에 알리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할 말입니까? 정부 기능을 온전하게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믿음을 줘야 되는데 정부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정부에서 국민을 지켜주지 않으면 언론에 알리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한다는 게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김원준 씨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사건은 1년에 몇 번씩 있다고 얘기합니다. 장윤기 사건을 두고 얘기한 건데 1년에 몇 번씩 있다는 게 아마 여성의 살인 사건의 하나 그리고 이 사건 덮는 거 하나 이제 이 두 가지를 본다 그러면 살인 사건은 1년에 몇 건 아니죠. 실제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살인 사건을 얘기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경찰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덮는 게 1년에 몇 번씩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 아니다.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요. 피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피해자는 본인 딸이 억울하게 이웃 죽었는데 그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도록 증거를 경찰들이 숨겨버리는 이런 일을 겪는다 그러면 피해자는 정말 억울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억울한 일을 본인은 안 당한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 피해 여학생도 여느 때처럼 평상처럼 아침에 학교에 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오지 못한 상황이에요. 누가 피해자가 될 줄 모르는 상황인데 본인은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장담하듯이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김어준 씨의 발언을 듣고 정말 금수만도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민주당에서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정말 수준 미달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게 정말 어떤 길인지 대통령의 말처럼 좀 숙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각 당의 내부 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금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선출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지금 일어난 상황입니다. 어젯밤에 관련해서 심야 최고위를 소집한다고 했는데 이 개최 자체가 무산된 상황이죠? 예, 어제 이 최고위를 연다고 해서 예. 뭔가 이제 조율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이제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위를 연다는 건 결국엔 또 표결로 간다는 거고 그 표결로 갔을 때 실제로는 서로가 존중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럼 파열음만 더 커지게 되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병도 원내대표께서 조율을 좀 해보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서. 예. 그래서 여러 지금 어쨌든 뭐 개파 대리전처럼 지금 최고위원회가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그 중간에서 한병도 원내대표께서 고생을 좀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볼 땐 그 조율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했는데 오늘 저희 방송 들어오기 전에 3시 정도에 전준 위원장께서 이거를 빨리 결정해달라. 그러니까 선호투표제와 관련된 것, 그다음에 청년 최고위원제 부활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최고위에서 결정을 못 내리냐. 우리는 이미 결정을 내렸으니까 빨리 심의 의결해달라라고 해서 입장을 또 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최고위가 또 압박을 또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당대회를 지금 며칠 앞두고 있는 거거든요. 후보 등록이 17일부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룰과 관련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질질 끌면 끌수록 제가 볼 땐 국민들이 별로 좋은 눈으로 쳐다보지 못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런 것들을 길게 가져가면 안 된다 말씀드립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룰을 두고 개파간 신경전이 일어나는 건 결국에는 선거 결과에 이게 영향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예, 선거 결과 영향이 있는 거고요. 근데 정청래 당대표는 그걸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나에게 유리한 투표 제도를 도입했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예. 본인이 얘기하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당헌 당규상에 원래 결선 투표제가 나와 있는데 왜 갑자기 선호 투표제로 바꾸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당헌 25조입니다. 민주당의 당헌입니다. 당 대표는 유효 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이를 위한 결선 투표 실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즉 여기에서 당헌에서부터 결선 투표 실시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시하지 않고 선호 투표제로 바꾼다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정청래 당 대표 측의 입장인 거고요. 그리고 이게 선호 투표제가 좀 내면으로 들어가면 선호 투표제가 정청래 당 대표에게 불리할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1위 예를 들면 김민석 후보를 지지한 사람이 1위 순서로 김민석을 적었다 그러면요. 2위를 누구 적겠습니까? 정청래를 적겠습니까? 아니죠. 예. 송영길 후보 적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민정을 만약 1위를 적었다 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고민정을 1위를 적은 사람이 2위를 정청래를 할지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현재 분위기 속에서. 예. 그러니까 김민석 1위든 송영길 1위든 어쨌든 간에 1, 2위가
전부 다 친명계 쪽에서 당선될 수밖에 없는 유리한 구도이기 때문에 정청래 당대표는 이 제도가 나에게 불리하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호투표제가 도입이 되면 정청래 전 대표가 불리하다는 시각이 좀 있는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저는 그거 제가 집에 자기 전에 예. 계속 천장을 보면서 계속 경우의 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어. 그게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게 돌고 돕니다. 근데 이게 장점이 많은 제도예요. 근데 정청래 대표께서 이 룰 문제를 가지고 당원 당규를 명분 삼아 가지고 이걸 반대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 약간 약자 프레임을 좀 본인 스스로에게 씌우고 동정론의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도 그런 글을 올리셨잖아요. 아, 2명이서 3명이서 싸우면 아파요. 이런 글을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 룰이 마치 이 김민석, 송영길 이 두 분에게 유리한 것처럼 뭔가 프레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거 전략이라고 하는 게 이관계도 있고요. 서로를 공격하는 것도 있고 칭찬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의 여론조사가 끝까지 갈 것이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여론조사 정말 좋게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에서 민주당에 너무 안 좋은 결과가 나왔죠. 서울에서도 안 좋은 결과가 나왔죠. 부산에서도 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했던 최악의 결과들이 그 세 군데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선거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 선호투표제로 인해서 결국 누군가를 강하게 때리면 나를 배제하는 투표가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또 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전제로 해서 지금 이 선거 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누구에게 유불리 이거를 또 전제로 할 수도 없다 그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징계 정치의 굴레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은데 장동혁 대표의 발언 수위가 한층 거칠어졌어요. 어제 인터뷰에서 우리 편을 향해 총을 쏘는 사람이 가장 큰 마이너스다. 다 함께 가자는 주장이야말로 궤변이라고 지금 말을 딱 잘랐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저는 일단 징계 정치라는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뭐 여기는 이제 방송국인데요. 만약에 이 방송국에 있는 구성원이 다른 방송국에게 유리한 이익이 되는 행동을 했다. 그 때문에 징계에 해부됐다 그러면 이 방송국 직원들 이 회사에 있는 사장이 징계 정치를 하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회사에 있는 사규를 어겼기 때문에 징계 회부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국민의힘도 당헌 당규가 있습니다. 우리 정당에 정한 목적이 있는 거, 정당에서 정한 다 같이 가야 할 목적과 방향이 있는 거고요. 타 정당과의 경쟁 속에서 우리가 타 정당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당헌 당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 당연히 윤리위에 해부되는 건데 이게 왜 징계 정치라고 불려야 됩니까? 그건 온당하지 않은 거고요. 명백하게 해당을 했죠. 조경태 의원이라든가 진종 의원이라든가 배현지, 박정 의원 등은요 당내에서 어떤 정한 결정 사항을 상대 정당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바꿔달라, 뒤집어달라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또 어떤 의원들은 부산에 있는 무소속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직접 내려서 선거운동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밑에 있는 보좌진이 싫다는데도 불구하고 유튜브 방송에 유튜브 방송을 돕게 만들어가지고 무소속 후보의 후보를 결과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일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뭡니까? 결국 실제로 우리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은 후보가 낙선을 했습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경쟁 관계에 있는 후보를 도와서 우리 당 후보를 떨어뜨리게 했으면 이건 당연히 징계감인 거죠. 징계 안 받고 그냥 지나가게 되면 오히려 당원들이 분노하면서 등을 돌리면서 탈당하게 될 겁니다. 당연한 징계에 대해서 징계 정책을 말한 것은 옳지 않다. 당의 기강이 바로 서고 당원 당규가 모두가 준수되고 존중될 때 그때서야 정당한 당원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징계 철회는 없다는 어떤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 같기도 한 게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범죄 행위로 제명이 됐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당원 게시판 문제를 또 꺼내 들었거든요. 그렇죠. 범죄자라고 하는 그 워딩은요 상당히 센 워딩입니다. 예. 이미 이 무슨 재판을 통해서 확정된 사실도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당 대표가 판사 출신이긴 하지만 그거를 이유로 뭔가 이거를 범죄로 완전히 프레임을 씌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너무 섣부른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이 징계를 분명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며칠 전에 윤리위가 열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못 열렸는가? 이게 정원수가 안 됐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원수가 도대체 이 유불리가 아마 있을 겁니다. 찬반이 있을 것이고, 그럼 거기에 약간 찬동하는 윤리위원을 한 명 더 얹지 않았겠느냐? 이제 그런 추측이
조금 더 우세하게 나오는 것 같고, 그러면 이 징계를 성공시켜야 되잖아요. 이미 지난 뭐 여러 차례에서 윤리위원회가 징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가처분을 통해서 아예 살아 돌아오는, 그래서 더 정치적으로 상대방을 더 키워주는 결과를 맞게 되기도 했었는데, 예. 장동혁 대표의 역량도 그렇고 윤리위의 역량도 그렇고 실제로 상대방을 정치적으로 키워줄 뿐 제대로 된 징계의 실효적인 부분을 과연 보여줄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저도 징계해 주세요, 저를 먼저 징계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는 거거든요. 당대표의 권위가 지금 훼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과연 징계 정치로 이거를 바로잡을 수 있겠느냐, 거기에는 의문이 이제 따르는 것이고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실제로 전체적인 통합 혹은 민주당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당을 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을 거냐, 거기에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징계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의원의 행보가 지금 묘하게 좀 엇갈리지 않나 싶은데, 장 대표가 인천을 시작으로 이제 지역별 청년 간담회를 돌면서 장외를 훑고 있는 반면에 한 의원은 원내 스킨십을 지금 넓히는데 공을 들이는 모양새거든요. 이 두 사람의 대비되는 행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거 제가 조금 예. 좀 보충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친한계에서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를 징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친한계에 있는 의원들은요, 아직도 당 대표가 장동혁 대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옛날에 추억에 빠져가지고 어쨌든 한동훈 의원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다시 당 대표를 만들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히 나를 징계하라고 하면서 한동훈 의원을 비유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스꽝스러운 건 거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스꽝스럽다 얘기하면 저는 동의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런 해당에 대해서 처벌 안 합니까? 징계 안 합니까? 최민희 의원이 뭐라 했습니까? 움직이면 죽인다. 아주 그건까지 했었습니다. 정청래 당대표는 뭐라 했습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해당 행위만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 내에서도 해당 행위라거나 자기 개파 관련돼 가지고 반대 움직임이 있으면 전부 다들 그건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징계를 하려고 했었는데, 왜 국민의힘에서는 정상적인 징계 절차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고 그걸 비난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말씀을 드립니다. 장동훈 대표는요, 올림픽 공원에 나가서 지금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올림픽공 갈 때 사복으로 가죠. 배지를 떼고 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정치적 행위로 비춰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젊은 세대들의 목소리, 국민의 기본권, 청년들의 참정권이 박탈당한 그 상황 속에서 스며들어서 함께 목소리를 내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전국에 있는 많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고 귀담아주고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2030 세대에서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잘 살릴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래야지 우리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한동훈 이제 의원은요, 본인이 지금 현재 원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빨리 복당하고 싶어한 게 가장 큰 본인이 정치 활동하는 제일 목적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 의원들에게 우호적인 어떤 인상, 우호적인 감정을 만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제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뭐 그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자기 측으로 포섭하거나 아니면 자기한테 마음을 누그러뜨게 만드는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상당한 친한계 의원들도 거기에 동조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예상됐던 순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